제8화 니르 비타혼 두 번째. 저기, 레인이는 조심스레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남자는 레이니의 손을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제니어스라고 합니다. 용병왕이랑 같은 이름이네요? 동명이인인가? 제 아무리 바깥 세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레인이어도 용병왕 제니어스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다.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 세상과 교류하지 못했던 레인이에게 책은 유일한 친구였고 세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런 레인이가 용병왕인 제니어스에 대해 알게 된 것은 17살 때였다. 그 해에는 이상하게도 부모의 감시가 유독 심하였다. 에르아나와의 약혼을 두고 아카데미에 보내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에게 편지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뿐인가 집안의 하녀들에게도 명령을 내려 레이니와 단 한마디도 얘기를 나누지 못하게 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행동에 레이니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저택 안에서만 조용히 생활을 하였다. 다행히도 책은 볼 수 있게 해줘 숨통은 트이게 만들어놨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새로 들어온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다. 용병왕들이라는 제목의 책들이었다. 거기에는 역대 용병왕들에 대한 정보가 간략히 기록되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레이니의 관심을 끌었던 건 2명의 용병왕들이었다. 여자의 몸으로 유일하게 용병왕이 된 티파라 휘오스와 갑자기 나타나 용병왕이 된 제니어스. 평소 강함을 동경하고 있던 레이니는 단숨에 티파라의 팬이 되었고 그녀의 믿음과 영성에 반해 그녀에 관한 책들을 모조리 다 섭렵해버렸다. 현 용병왕인 제니어스는 책의 가장 끝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었다. 그에 대해선 비교적 짧게 적혀져 있었는데 워낙 알려진 게 없어서 그런지 저자도 짧게만 기록해 놓았다. 현 용병왕, 이름 제니어스, 태생 국적, 나미드 제국, 나이 16, 소속 하일 용병단, 특이사항 16살의 어린 나이에 전 용병왕 나바를 쓰러뜨리고 새로운 용병왕이 됨. 나미드 제국의 제1황녀 루아 나미드와 친분이 두터움. 4년 동안 그녀의 궁에서 함께 살았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알려질 거 제니어스는 그냥 밝히기로 하였다. 진짜요? 네? 아, 네. 두 사람은 다 깜짝 놀랐다. 레이니는 책에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보게 돼 깜짝 놀란 것이었고, 제니어스는 레이니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 깜짝 놀란 것이었다. 저 진짜 팬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건 티파라님이지만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제니어스님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레이니의 두 눈은 반짝반짝 빛을 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 책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뵙게 될 줄이야. 아, 전 레이니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제니어스님. 저도 샤르비트 왕국의 여왕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둘은 걸으면서 인사도 하고 자기 소개도 하였다. 그 뒤로 몇 마디 더 대화를 나눴는데 대부분 레이니가 질문을 하면 제니어스가 답하는 형식이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니 레이니는 어느새 두려움이 싹 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에제르, 아가씨, 에르아나, 엘피스경. 뒷골목에서 나오자마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제니어스는 잡고 있던 레이니의 손을 놔주었다. 에르아나와 엘피스 곁에는 에르가와 레오, 루아, 카라트가 함께 있었다.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다쳤구나. 일단 치료부터 하자. 에르아나는 레이니를 보자마자 그녀의 몸부터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이마에 상처를 발견하고는 즉시 레이니의 손을 잡아당겼다.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겉보다 에르아나. 왜 그러느냐? 제니어스님이 절 구해줬어요. 용병왕 제니어스님이요. 이마의 상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레이니는 어서 제니어스를 에르아나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다. 그래? 그거 참 고맙구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잠시 시간을 내주겠소? 레이니의 이마에 묻어있는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에르아나는 제니어스에게 물었다.
이에 제니어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루아하고 카라트랑 계속 있을 예정이니 거절해야겠군. 좀 이따가 경품대회에도 참가해야 하니까 말이야. 아까 전에 한 루아와의 약속을 그는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 게다가 오늘이 지나면 두 사람과는 이별이었기에 그들과 더 함께 있고 싶었다. 해서 제니어스는 에르아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희도 일정이 있어 이만 물러나야 할 것 같으니 이거 받으십시오. 그리 말하며 제니어스는 왼손을 에르아나 앞으로 내밀었다. 그의 손에는 두 명의 남자가 들려 있었다. 둘 다 기절해 있는 상태였다. 여왕님을 납치하려던 일당들 중 두 명입니다. 다른 두 명은 아직 뒷골목에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를 물려놓지 못했으니 사람을 보내 빨리 제가를 물려놓으십시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 제니어스는 루아와 카라트에게로 갔다.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레이니는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 아버지, 오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제니어스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슈아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제니어스는 남들보다 일찌감치 눈을 떴다. 어젯밤 레이니를 구하고 그 다음에 셋이서 경품대회에 참가해 상품들을 모조리 쓸어왔다. 애초에 세 사람 다 실력자였던 터라 경품대회에 나오는 종목들은 누워서 떡먹기 수준이었다. 상인은 장사 다 했다며 넋을 놔버렸다. 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잽싸게 여관으로 돌아왔다. 덕분에 좋은 추억거리가 하나 더 생겨버렸다. 가지고 온 물건들은 여간 사람들과 손님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었다. 일어나서 나가자.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씻지도 않고 바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런 다음 쪽지에 간단히 글을 쓰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인사도 안 하고 간다고 뭐라고 하겠군. 길길이 날뛰며 자신의 욕을 해댈 친구들을 생각하자니 제니어스는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대로 몰래 나가는 게 가장 나다워. 그 녀석들 얼굴을 보면 약해질 것 같거든. 짐가방을 챙겨 한쪽 어깨에 메고 그는 기척을 죽인 뒤 조심스레 방을 빠져나왔다. 끼익! 여관 문이 열리고 쌀쌀한 봄바람이 안으로 가득 들어왔다. 봄이어도 아직은 춥네. 살짝 몸을 움츠리며 제니어스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구당탕탕. 아침부터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는 소리에 루아는 잠에서 깨어나 투덜거렸다. 카라트, 무슨 일이야? 너무 시끄럽잖아. 습관적으로 카라트가 옆에 있다 생각하여 그녀는 바로 한마디 하였다. 그러고 다시 꿈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려버렸다. 황녀님. 그 뒤로 카라트가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이에 루아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이불을 꼭 끌어안았다. 뭐야, 노크하고 돌아오라고. 죄송합니다. 벌은 나중에 달게 받겠습니다. 우선 이 쪽지부터 보십시오. 카라트는 제니어스가 남기고 간 쪽지를 그녀에게 급히 건네주었다. 쪽지를 다 읽고 난 루아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당했다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젯밤에 배웅할 수 있게 몰래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기어코 말없이 몰래 떠나버렸다. 알겠다고 몰래 떠나지 않겠다고 안심시키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이 나쁜 녀석아. 루아는 아침부터 크게 화를 내었다. 언젠가 떠날 날이 올 줄 알았지만 그게 오늘일 줄이야. 잠깐 여행을 왔다가 가는 것처럼 제니어스는 늘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다녔다. 하일 용병단에 있을 때도 그의 짐은 몇 벌의 옷과 한 자루의 검, 몇 개의 붕대가 다였다. 마치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 나그네 같아 보였다. 하여튼간 바람 같은 녀석이야. 이제 좀 정착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루아는 그가 자신 못지않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이 죽어 있었던 터라 루아는 그가 몹시도 신경 쓰였다. 그를 처음 만난 장소 또한 그리 좋지 않았고 말이다. 쓸데없이 착해 빠진 녀석이라 어디 가서 이용이나 안 당했으면 좋겠네. 세력이 약했던 자신을 위해 제니어스는 용병왕이 되어주었다.
용병왕의 영향력은 에레츠 전체에 미칠 정도로 컸다. 그리고 전사의 나라인 나미드 제국에선 더더욱 컸다. 황제 다음으로 가는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런 용병왕이 루아를 지지해주거나 그녀와 친하다면 루아는 힘과 권력을 갖는 데 유리해지게 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니어스는 스스로 용병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였다. 루아는 다시금 쪽지로 시선을 돌렸다.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으면 만나러 가마. 그때까지 둘 다 잘 지내고 있도록. 루아, 아침에는 늦잠 자지 말고 꼭 훈련하도록 해. 아침 훈련만큼 정신이 또렷해지고 맑아지는 것도 없어. 그리고 카라트, 넌 되도록이면 좀 쉬어가면서 후위해라. 몸이 건강해야 루아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참으로 그다운 마지막 인사였다. 가면서도 잔소리라니. 지가 무슨 우리 엄마라도 돼? 동감입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도 꽤나 그리워질 듯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제니어스가 남기고 간 쪽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았다. 어디로 간다든지 무슨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건지에 대해선 일절 써져 있지 않았다. 루아와 카라트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제니어스가 샤르비트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뿐이었다. 저희도 슬슬 준비해야겠습니다, 황녀님. 조금 있으면 입학식이 시작될 겁니다. 알았어, 빨리 준비하고 나가자. 제니어스 녀석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온다 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겠지. 아무렴요. 사막에 던져놔도 혼자 살아나오실 분입니다. 진짜? 아마도요?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키득키득 웃어댔다. 우리도 얼른 준비하고 나가자. 네.